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네, 오늘 양대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1.22%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 1.79%. 그래도 나름대로는 급등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승이죠. 이 부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점은 찍었을 가능성, 여기에서 떨어져 봐야 그리고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 투자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투자 전략으로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투자 전략을 짰는데요. 일단은 상승의 원동력이 과연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그냥 올라왔습니다. 자, 좋을 게 뭐가 있을까 하나씩 살펴보죠. 오늘 특징적으로요. 일단은 금융투자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을 했죠. 0.25%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근데 이거는 이미 시장에서 인식한 수준이죠. 그래서 이미 알았기 때문에 올라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간밤에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죠. 0.2% 다우지수, S&P도 0.3% 수준, 나스닥도 0.4% 수준. 뭐 그닥 상승세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더군다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보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 장중에 나스닥이 1% 가까운 상승세로 쭉 뻗어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쭉 뻗어 올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환율이 지금은 우리나라 장중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향 흐름이 나오니까, 환율이 일단은 하향 안정화되는 거 아닌가? 고점 친 거 아닌가? 라는 기대감이 나온 겁니다. 뭐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나쁠 거 없고 오히려 호재죠. 왜 호재야? 떨어진 이유가, 여태까지 하락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환율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긴축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완화가 되니까 올라갔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유가 없다는 것이요. 새로운 모멘텀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그 와중에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선물, 그리고 옵션에서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매수 주체로 전방위적인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흐름이 나오면서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도 끌어당기면서 수급이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진행이 되면서 하루 종일 우상향, 코스피 지수 흐름으로 보면은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조건, 제가 시장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었던 첫 번째 요건이 뭐죠? 매수 주체.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주도주의 흐름과, 그리고 그 이외의 종목들의 흐름이 오늘 드디어 뒤바뀌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제가 특집으로 태양광, 풍력, 원자력, 조선, K방산, 건설, 여기에 삼성전자 매도하고 이 종목 사라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월, 화, 수 어제까지 올라왔다가 오늘 조정 주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유독 눈에 띈 것이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드디어 고점을 뚫고 상승 추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요, 5일선을 계속 타고 가고 있죠.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 이 주도주 단에서는 순환매가 이 안에서도 일어나면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뭐 뉴스가 특별한 게 있었냐? 없습니다. 태조 이방원, 이거 뭐 방송에 대해서 만들어낸 얘기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 러브콜의 4% 상승, 커지는 원전 산업 기대감, 이거예요. 제가 주도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매수 주체, 두 번째 꿈,
즉 모멘텀,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 원전 관련주 바로 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지만 환매수하고,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좀 줄어들었지만 다시 200만 주, 300만 주 못 가겠습니까? 매수가. 지금 흐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들어왔네요. 합해가지고 300만 주입니다. 합해가지고 300만 주, 기간만 170만 주. 점차 매수의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매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존 주도주 단에서는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종목군들, 한전기술 원전 관련주인데 좀 가볍다고 했죠. 오늘 11% 상승하면서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했고요. 한전산업 8% 상승하면서 역시 뭐 좀 가볍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소형주 단에서는 BHI를 그동안 이제 중간중간 체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신고가입니다. 8% 급등, 장중에는 12%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상승 흐름이 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이유가 제시될 건 없어요. 첫 번째, 우리나라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산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유럽에서 그동안 부정적이었었는데 원전 산업, 그리고 동유럽이라든가 중동 지역에서의 원전 수주 가능성, 특히나 이집트 쪽에서 수주가 거의 임박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죠.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얘네들이 주도주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도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얘가 꺾이지 않는 한 다른 종목은 그냥 따라서 간다. 다만 탄력이 있어요. 상승할 때도 더 올라가지만 하락할 때도 더 많이 하락하는 특징이 있으니까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의 주도주 단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주 요 종목도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전 고점 도전을 했었는데 약간 매물 맞으면서 1.4% 두산 퓨얼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4% S퓨얼셀, 뭐 강보합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외에 뭐 다른 종목군 단에서는 일진, 하이솔루스, 이거는 뭐예요? 이 종목은요, 수소 관련, 수소를 저장하거나 뭐 할 수 있는 탱크, 그것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오늘 그동안 미진했었던 부분이 오늘 폭발을 했습니다. 16%까지 급등했다가 매물을 조금 맞고 내려오는 흐름이지만은요, 수소 관련주 역시 제가 청정에너지 관련주 주도주 단에서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후 두산 퓨얼셀 요 종목을 수소 관련주로 주도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뭐 떨어졌다가 바로 제자리 찾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잖아요. 이러한 흐름 역시 주도주 역할을 분명히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뭐 뉴스를 찾아보니까 하나 호재가 있을 수 있다, 뭐 그 정도인데, 독일과 카나다에서 수소 공급망을 구축한다. 바로 이러한 소식이 뉴스로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으로 모멘텀을 받을까라는 의구심은 있지만 하여튼 갖다 붙이는 이유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오늘 어제까지 급등했었던 하나솔루션, 오늘 상승 출발, 아주 강하게 상승 출발했다가 약간 밀립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조정이고요. 자, 내용 잠깐만 살펴볼까요? 뭐 특별한 내용 없었는데 어저께 장 마감 이후에 하나솔루션 미국의 태양광 수조 원대 투자, 이러한 뉴스가 우리나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는데요. 인플레이법 수혜로 향후 10년간 매년 2천억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대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투자할 만하죠. 매년 2천억 원의 법인세 절감, 투자할 만하죠. 그래서 신공장 건설을 한다라는 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주로 그동안 열거가 됐었죠. 물론
맞습니다. 최대 수혜 기업 2조 원대의 태양광 셀, 모듈,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 이거 역시 여러분들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를 했고 증설을 한다라는 이 자체,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그 성장성을 미국, 유럽 여기서 제시를 한다면 성장 산업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이러한 흐름 조정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후 급등세를 보여줬다가 오늘 조정도 아니죠. 예, 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그 이외에 CS 윈드, 풍력 쪽에서는 CS 윈드 오늘 이틀 연속 급등했다가 2.5% 정도 약간 조정을 줍니다. 아유, 있을 수 있는 조정이죠. 맨날 올라요. 주도주라는 흐름은 꿈이 있고 매수 주체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가 일정 부분 있었지만은요. 추세 진행 중이고 그리고 살짝 매도한 정도, 아직 성장성은 유효하다라는 쪽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가 오늘 장중에 좀 하락세가 좀 많이 진행됐었어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4.7%까지 하락했다가 5일선 딱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뭐 약보합 1.3% 흐름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현대 미포조선 역시 3.8% 하락 흐름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뭐 예측을 한다면은 환율 수혜주라 그랬는데 환율이 좀 떨어지니까 매물이 나왔다. 그거를 기화로 여태까지 수익을 보던 애들이 언제 매도할까? 했던 애들이 매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 정도 이익 실현 차익 매물, 소위 뭐 개인들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에서 보면은 세력이 흔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5일선을 지켜주는 흐름이 다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건설주도 말씀을 드렸었죠. 건설주에서는 현대건설 중심의 흐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건설주 관련해 가지고는 하나의 뉴스가 나왔죠. 어제 장 마감 이후 제2의 중동붐 원화 원희룡 사우디 650조 신도시 투자 총책 만난다. 투자 총책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수주 좀 더 하게 해줘. 이제 부탁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사우디의 650조 신도시 이거 뭐더라? 갑자기 까먹었는데 네옴시티라고 하죠. 예, 미래 신도시, 친환경 미래 신도시 네옴시티 관련 투자 총괄 책임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현대건설이 그리고 삼성물산이 이미 수주를 했죠. 예, 추세적으로 잘 진행됩니다.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인데요. 현대건설이 역시 보세요. 상승 추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소형주 단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한미글로벌이 같이 참석을 한답니다. 회의에.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장중에 17%까지 급등했다가 윗골이 달고 음모까지 나오는데요. 뭐 하루 이틀 더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향후 계속 이슈화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5일선 근처 오면 한번 관심을 기울여도 되겠다. 이 정도로 보시길 권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가만히 하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오늘 1% 상승했어요. 하이닉스 오늘 1% 정도 상승했어요.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 그동안 계속 하락했었던 HMM 해운주 조선은 좋은데 조선주 조금 아까 보셨죠? 상승 추세입니다. 계속 하락하다가 오늘 처음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가운데 기존 제가 말씀드렸었던 기존이 아니에요. 현재 주도주가 일정 부분 매물 조정이 나온 거고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동안 못 올라갔었던 종목군 IT라든가 이 부분 그리고 뭐 다른 화학주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이 자리를 메꾸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어요. 그러면은 한 종목 잠깐 먼저 보시죠. LG이노텍 오늘 특징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거의 한 달째 하락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선을 그어놨네요. 이 종목은 박스권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면 매도하고 여기 오면 매수하시죠 라고 이미 예전에 말씀드려서 선이 그어져 있네요. LG이노텍 테슬라 카메라 모듈 수주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 가까운 상승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향후에도 이 박스권 흐름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뭐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이 오늘도 한 번 더 상승한 것이 관광 관련주들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롯데관광개발 3.4% 상승하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관심을 기울이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모두투어, 어저께 가장 셌었던 모두투어가 보합선, 하나투어 1.7% 상승하면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일본 입국 규제 완화, 이 뉴스에 따라서 어제 안 움직였었던 호텔신라, 덜 움직인 거죠. 호텔신라가 장중에는 5% 넘게 상승했다가 4% 정도 수준의 상승을 이루었는데요. 이들 종목군들 역시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입국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앞으로 풀리지 않겠어요? 그 기대감이 이제 서서히 바닥권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바닥권에서 바닥 찍고 돌려 세우는 과정에서 올려 붙인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까지 긍정적으로는 보셔도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전반으로 놓고 보면은요, 역시 시장은 주도주 상승 흐름 안에서 조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동안 낙폭 과대했었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제 그 바톤을 받아서 올라가는 과정에 주도주, 태양광, 풍력, 원자력은 올라갔고요. 수소 관련주 올라갔고요. 조선주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은 살짝 조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추세 안에서 단순 조정.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었던 순환매거든요. 오늘 관련해가지고 투자 전략으로 아침에 제시했었던 부분이 IT주라든가 제약바이오주, 이들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이루면서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어제 급등했었던 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들 종목들이 약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 이걸 또 제시를 했거든요. 이렇게 순환매로 올라가는 것은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내일은 금요일인데 또다시 주도주가 또 치고 올라가면서 더 추세 진행을 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조정을 한 번 더 준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나 싶은 생각 여전히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수소 관련주, 기존 주도주에서는 상승을 이뤘고요. IT, 제약바이오 반등에 대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었는데 이것이 적중해서 그래도 도움이 되렸나 모르겠네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모두 힘내시죠. 쫄지마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